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어요? 부동산입니다. 예, 저는 어저께 용산의 이태원에서 지구촌 문화축제, 아침부터 아주 그냥 가서 아침에 오전에 가서 술 먹고 또 잠깐 집에 와서 한숨 잤다가 오후에 나가서 술 먹고 아주 하루 종일 취해 있던 하루였습니다. 이 술 너무 많이 먹으니까 월요일 한 주 시작하기가 힘드네요. 뭐 아무튼 좀 힘내서 오늘 뉴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신교육 1번지된 마포 집값 쑥쑥. 자, 교육과 집값을 연계해서 설명한 기사예요. 사실 이제 제 부동산 TV에서 얘기를 읽으면 이제 저의 성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노골적으로 표현을 한 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어떤 이 뉴타운 사업이나 재정비 촉진 사업이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 되게 찬성하는 편이에요. 물론 도시재생 사업에도 되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도심, 낙후되는 지역들을 어떤 방식으로 정비할 거냐에 대해서는 되게 관심이 많고요. 그를 통해서 어떻게 도시가 살아 숨쉬듯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런 부분에 대해 관심이 많은 편인데요. 그 방법 중에서 다 부수고 새로 도시계획을 해서 새로 짓는 방안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되게 찬성하는 편이에요. 예,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동산을 오랫동안 보아온, 오랫동안이라고 하는 게 뭐 30년, 40년 이런 건 아니지만 대략 한 IMF 즈음부터니까 한 20여 년 전부터 관심 있게 어쨌거나 필요에 의해서 또는 뭐 관심에 의해서 이렇게 보긴 해왔습니다만, 근데 이제 이 재개발 사업 또는 뉴타운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제 화두에 오르기 시작한 게 2002년, 3년 그때부터거든요. 공교롭게 이제 그때부터 저도 부동산 관련된 일을 시작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모델들에 따라서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지역들이 나오면서 지금 진짜 변화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구가 마포구고요.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보시면 좋을 때가 동대문 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포구 같은 경우는 재개발 구역들이 굉장히 일찍부터 시작되었던 구고요. 그러니까 90년대부터 재개발 사업들이 가던 지역이에요, 마포구가. 그리고 뭐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2004년에 서울시의 재개발 기본계획 수립할 때 아마도 제 기억으로 동대문구가 아마 재개발 구역이 가장 많은 구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을 한다는 거는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도 재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주거환경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그리고 주택도 노후한 지역이 많은 지역에 하는 사업이고요.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주거 환경은 나쁘지 않은데 주택들이 노후할 경우에 이제 하는 사업이 재건축 사업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재개발 구역이 많은 지역이라는 얘기는 기반 시설들이 열악하고 이제 보수를 하거나 새로 이제 집에 대해서 정비를 해야 될 집들이 되게 많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았던 지역들이 조금 앞서서 재개발 사업들을 추진해왔고, 그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서 어떤 그 지역에 대한 가치 판단이나 이미지 제고가 되는 그런 이제 부분이 있는 거죠. 지금 마포 같은 경우는 94년이었나요? 뭐 아현동에 뭐 가스 폭파 해가지고 막 뭐 사고 난 적도 있었고, 그렇게 좋은 주거 지역으로서 이미지가 있었던 지역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재개발 사업들이 2000년대 초중반부터 마무리가 되기 시작하면서 기존에 열악했던 주거 지역들, 뭐 산동네 이미지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대단지 아파트들, 이제 대표적인 게 아현 뉴타운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외에 다른 지역들도 재개발 사업 또는 재건축 사업들이 되면서 이미지가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마포구를 딱 얘기할 때 못 사는 동네 이런 느낌이 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마포구 자체가 입지상으로 보면 여의도에서 바로 강만 건너오면 마포구고요. 여의도랑 마포구랑 이어지는 다리가 3개가 있죠. 예. 서강대교가 있고, 마포대교가 있고, 서강대교가 있고, 그 다음에 양화대교가 있어요. 이 3개 다리를 건너면 마포랑 연결돼서, 그 양화대교는 정확히는 영등포네요. 예. 여의도와 연결되는 것도 되게 좋고, 그 다음에 마포대로를 따라 올라가면 바로 서대문을 지나서 광화문, 도심이잖아요. 도심 접근성도 되게 좋고, 입지는 굉장히 좋은 입지였는데 주택이나 기반시설들이 되게 열악해서 저평가가 지난 몇십 년간 되어 왔던 지역인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이런 데들의 본격적으로 재개발 사업들 또는
재정비 촉진 사업들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미지 개선이 되고 있고, 그 다음 마포 안에서도 이제 자생적인 상권들이 엄청 커졌죠. 그래서 과거에는 뭐 신촌 상권, 이대 상권 이런 게 대표적인 북서부권의 상권이었다고 하면, 오히려 이제 홍대 쪽에 상권들, 홍대 상권이 커지고 이어져서 연남동 상권, 뭐 서교동 상권 이쪽으로 커지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마포 안에서 월드컵 하던 시절에, 그러니까 90년대에 이제 그 당시에 지금은 이제 그 공원이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쓰레기 매립지가 있었잖아요. 상암동. 예. 그래서 그 지역 상암 같은 경우도 디지털 미디어 시티로 개발하면서 2000년대 중후반, 물론 이제 지금 시간이 계속 걸리면서 사업이 못 가는 데도 있고 예상보다 되게 오래 걸리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디지털 미디어 시티 같은 이제 업무 지구도 만들어지고 있고, 그러면서 마포의 변화가 어떻게 보면 2000년대에서 지금 2020년까지 가는 과정에서 서울 안에서 굉장히 많이 변화되면서 이미지가 좋아진 지역, 어떤 고급 주거 지역으로, 이렇게 고급 주거 지역까지는 또 아닐지 몰라도 어쨌거나 좋은 주거 지역으로 변화된 지역이 마포인데요. 이제 마포 쪽에 교육이란 부분에 대한 변화가 지금 있으면서 그거에 따라 또 집값도 지금 변하고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의 얘기입니다. 사설이 되게 길었어요. 자, 기사에서 보시면, 자, 이 마포구의 유일한 약점으로 꼽혔던 교육 인프라가 향상되면서 일대 아파트 단지 몸값이 급등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 중에 하나가 교육 인프라 확충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기사예요. 그래서 최근 마포는 학원가 형성과 더불어 서울대 입학률 또한 높아지면서 부촌의 3박자, 교육, 편의시설, 교통 편의시설 교육을 모두 갖췄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밑에 내용에 보면, 과거에는 워낙 이 마포가 사실 보면 5호선 타고 세정거장만 가면 시청이고, 세정거장만 내려가면 또 여의도고, 그래서 교통이 워낙 편해서 여의도나 광화문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 신혼부부들은 너무나 좋아하는 주거지역이라서 많이 이 주변에서 새 아파트들을 찾았고 가격 상승의 원동력이었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신혼부부가 애를 낳고 살다가 보면 애들이 커서 학교를 가면, 초등학교는 단지 안에 소위 말하는 인기 초품화라고 하죠.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이제 그런 데에서 다니다가 이 중학교부터는 좀 좋은 중학교를 보내서 애들 공부하는데 신경을 쓰고 싶은데, 뭐 학교는 그렇다 치더라도 주변에 학원 보낼 때도 별로 없고 하니까 어느 정도 조금 주거 수준, 그러니까 그 소득 수준은 되는 부부들이 애들 중학교 보내려고 마포를 떠나서 목동이라든가 강남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옮겨가는 사례들이 있었다. 이제 기사에서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그런 풍토가 조금 바뀌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마포 안에도 학원가들이 만들어지면서 굳이 학원을 멀리 안 보내도 되니까, 굳이 학원가 따라서 학교를 바꾸거나 또는 이사를 가는 어떤 그런 수요도 조금 줄어든 것 같고, 자체적으로도 보면 서울대 많이 보내는 구에서 10여 년 전, 2006년도에 조사했을 때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2006년 청와대가 발표한 교육불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마포구 서울대 입학률은 25개 자치구 중 꼴등이 25등이었는데, 그러니까 2,000명 중에 한 2.8명이 갔는데, 10년이 지난 2013에서 15년 정도의 3년 평균을 보니까 1000명당 6.6명을 보내서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 다음에 양천구가 4등이고요. 그 다음 5등, 마포구가 5등으로 서울대 많이 보내는 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교육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도시 정비와 맞물려서 좀 좋은 주거 지역들이 형성이 되고 집값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좀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교육에 대한 부분도 되게 발돋움하기 시작했다. 뭐 이제 그런 걸 일종의 몇 가지 이런 통계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10여 년 전에 마포 쪽에 뭐 투자를 생각할 때, 또는 이제 고민하는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이랑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항상, 사실 용산에 투자하시려는 분들도 보면 얘기하다 보면 교육 얘기에서 딱 빵꾸가 났고요. 마포도 그랬어요. 근데 이제 항상 얘기 나오면, 여기 학군이 있을 리가 있어요. 재개발 구역에 다 차도 못 들어가는 산동네 집들이 있던 동네인데 학군이 어디 있겠어요. 재개발 하고 나서
집들이, 좋은 집들이 생기고 그 좋은 집에 들어오는 사람이 바뀌어야 학군도 바뀌는 거지요. 교육 수준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은 학군을 배제하고 생각하셔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학군은 좋아질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 실제로 지금 이런 기사에서도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 결과로도 뭐 서울대 보내는 학생 숫자가 늘어나는 결과로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반영이 되는 것 같아서, 아, 그 당시에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구나. 예, 그런 좀 확인을 하게 되네요. 반대로 이제 제가 뭐 아까 뭐 동대문구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기사에 나오지 않았고,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그런 자료들을 아직 찾아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으나, 이런 식으로 대단히 정비 사업들이 만들어지면서 아무래도 조금 괜히 아파트 단지 안에 초등학교 있는 것들을 엄마들이 원하고, 또 그런 거에 따라서 전세 가격도 움직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비 사업을 통해서 이 지역이 개선되는 부분이 교육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교육도 개선이 되더라. 예, 이런 부분도 하나의 맥으로서 짚어봐야 될 부분으로서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 기사는 첫 번째 기사로 꼽아봤습니다.